유능함의 특성, 멘탈 DNA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적 사고, 학습 능력, 정직 성실성. 거기에 성취 지향성이 있으면 좋고, 거기에 미래 지향성까지 있으면 좋고, 거기에 대인 영향력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것을 받쳐주는 기본적인 영향 요소, 보조 영향 요소라고 했더니 기본이 더 좋다고 해서 기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 높은 성취를 이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영양 요소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영양사전, 이것이 제 책 뒤에 맨 끝에 부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개념 하나하나를 잘 익혀야 돼요. 인간이란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관점에서 보기에도 힘들어요. 인간을 관찰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최민희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면서 최민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타난 정보만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민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권민내가 여러 정치인들을 각자 맡아서 하나씩 봐들어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정보를. 그때 있었던 일들의 링크를, 뉴스 같은 걸 링크를 해서 그 정보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컨설턴트 과정을 마친,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아직 아니지만 컨설턴트 과정을 워크숍에서 마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잘 평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 요소를 어느 수준으로 발휘하고 있구나까지 할 수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모여져서 나무 위키라는 게 있는데, 나무 위키라는 그 플랫폼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내가 몇 차례 그걸 보다가 나무 위키는 국힘당 계열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보수적인데 찐 보수,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 그것을 편집하는 것 같은, 거기서 입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가르치는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맞추어서 모으면 돼요. 홈페이지가 이제 웹사이트가 쭉 올라오면 각자 자기 방이 거기 있을 텐데, 자기 방에다 그것을,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홍길동, 정치인 홍길동, 홍길석, 홍길북, 홍길남, 이런 걸 이렇게 쭉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축적해 나가서 이제 한 몇 년만 정보 축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16가지 영양 요소들 별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민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민희는 내가 보기에 잘하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이 공격하죠, 최민희를. 주간조선에서 민주당에 이재명 같은 분 10명 있었으면 좋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걸 깔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무시하면 돼요. 기레기들은 무시해야 돼요. 최민희가 디올백 방지법,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수수 처벌 청탁 금지법, 로 리뷰에서 로 리뷰가 아니라 로 리더네요. 로 리더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품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과 가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직자는 아주 투명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짓말하거나 청탁받거나 껌 한 쪼가리라도 받아 씹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민희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진 사퇴한 방통위원장 즉각 제가 했죠.
김홍일 꼼수로 사퇴시킨 윤 정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 의도가 아주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몰상식한 꼼수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민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과 상식을 왜곡한 죄, 법 왜곡죄죠. 그다음에 법 왜곡죄도 신설할 뿐만 아니라 사건 조작죄도 같이 신설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됩니다. 독일도 나치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이게 그 뭡니까 문서들이 많이 소실되고 막 그래 그걸 일부러 다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문서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나중에 이제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공소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 아직 100세가 넘어도 100세가 넘어 옛날에 부역했던 흔적만 나오면 하여튼 잡아다가 이 감방에 집어넣고 처벌하는 이것이 공소시효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공소시효가 됐을 때 공소시효가 또 차오니까 연장하고 20년 연장하고 그래도 공소시효가 또 이제 도과될 것 같으니까 또 연장하고 해서 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국가적 범죄,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얘기하고 그 법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내 법률가들과 얘기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 김용민 의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런홍일, 그 김홍일이 이제 도망갔죠. 그래도 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최민희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 박찬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장악 총기획자는 대통령임을 인정한 거라고 런홍일을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라고 꼼수 사퇴를 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반드시 죄를 묻겠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여튼 최민희가 책임지고 잘해서 이놈들을 자기가 한 행위가 잘못됐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몰상식의 꼼수는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과 상식을 왜곡하고 조작한 죄, 아까 얘기했던 법 왜곡죄와 사건 조작죄를 신설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뭔가 잘못했다. 그땐 반드시 처벌받는다. 언젠가는 처벌받는다 하는 걸 사퇴하고 나갔어도 처벌받는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한 행위 자체는 그대로 범죄 행위로 남아있는 거거든. 몰상식한 행위로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는다. 거짓말한 것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 묵인하고 적당히 넘어갔거든. 도저히 이건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최민희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한 얘기는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회에서 방통위죠. 누구야?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그러니까 TBS 사태는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그냥 방치한 거야. 문재인은 그냥 방치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면 그냥 방치해. 그냥 자기 쏙 빠져. 내가 그래서 유치하고 비열한 작태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그리고 싹 빠져. 자기는 없었던 걸로 해. 유치하고 비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책임인데도 안 해. 문재인은. 왜 지금 TBS가 적골이 됐어? 상업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상업 광고를 허용하면 다른 방송사들이 자기네 n분의 1로 먹었던 것이 다시 또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자기네 수입이 떨어지니까 못하게 와글와글 했단 말이야. 당연히 했어야지. 그러니까 자생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 한상혁이라는 놈도 똑같은 놈이야. 그거 다
이 종편 채널들 다 그냥 이 셧다운 시켜도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 그 문재인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의 저 무능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능력이 전무했었던,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 친문 세력들은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 방송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또 발의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추민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내가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방송법, 그 다음에 방송문화진흥법, 그러니까 KBS법, 하나는 MBC법, 하나는 교육방송법, 이렇게 3개 법안을 개정해서 올렸는데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그러니까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 독일처럼 이 임명직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뽑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요. 독일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실권을 행사하거나 그러는 건 거의 없어요. 하여간 이렇게 파토가 났을 때 그때만 이제 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파토가 나지 않으니까 권한 행사할 게 없어요. 대신 그 국가 원수로서의 도장 찍는 건 있죠. 밑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합의한 대로 오면 그건 최종적인 확인을 이제 대통령이 하죠. 그래서 국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면 행정부는 그거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왜?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회 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사를 임명할 때도 똑같습니다. 대법관, 연방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똑같이 추천 들어온 거를 국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총리도 개입하지만, 총리가 이제 연방 총리가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각 정당별로 그 포션별로 딱 맞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론을박해서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그 투표를 통해서 그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과반수, 어떤 것은 3분의 2,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3분의 2로 찬성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선발하는 게 있고, 어떤 건 과반수로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그렇게 국회가 선발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하지 행정부는 그 자체로서 결정하는 게 없어요.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 행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에 국회가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